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일의 잔고는 829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6만원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날이었습니다. 어제 잡은 종목들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주도주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 있는 바람에 시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무척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밤에 미증시가 좀 나름 의미있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 1.5% 정도 다우나스닥 공이 상승했고요. 독일 증시도 1.5% 상승을 했습니다. 게임스톱이 한 60%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석을 하자면 굳이 이렇게 되겠죠. 게임스톱이 여기서 공매도를 공격하자 해가지고 이제 확 끌어올릴 때 이때 그 공매도들이 그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급등해버리면 거기다가 준비금을 더 사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공매도를 쳐놨는데 뭐 몇십 배 올라가 버리면 이걸 언제든지 사갖고 갚으려면 돈이 그만큼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준비금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우량주들을 시장에 던지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게임스탑이 하락을 하니까 지금 어제 하락한 게임스탑 60%는 거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급등하기 바로 전 단계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급락을 해버리니까 헤지펀드 쪽에서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준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비중을 줄이면서 그 돈으로 우량주를 매수해서 증시가 올라갔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약하면 게임스톱으로 인한 그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공격하던 그 부분들이 진정됐다. 그래서 그 투기성 매매가 진정됐다는 그 안도감으로 증시가 상승을 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가 부양책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2조 달러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다. 이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시장이 상당히 좋을 걸로 봤어요. 독일 증시도 지금 그 많이 반등을 했고 다우지수 보시면 나름 좀 상승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면 아주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요 정도면 국내 증시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기관들이 상당히 좀 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증시에서 기관을 어떻게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같은 날은 이 매도하면 안 되는 날인데 그 기관이 매도를 해가지고 증시를 계속 누른 것 같아요. 코스닥이 5분봉입니다. 계속 눌렀다가 그나마 이제 그 미국 선물 지수도 뭐 크게 높진 않았지만 한 플러스 한 0.5 정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못 견디겠다 싶어서 매도 치다가 1300억 코스닥을 한 1400억 정도까지 매도했는데 다시 환매수하면서 들어 올리면서 다행히 조금 의미 있는 그나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관들의 어떤 매도 거래소에서 한 5,800억 그 다음 코스닥에서 한 960억 매도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 약했다. 미증시 반등에 비해서 좀 약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쪽이 유효하다. 근데 그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되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스톱으로 인한 악재가 해소됐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또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추가 부양안이 통과된다든가 무슨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또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을 어제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아래쪽 하방이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자리는 지킬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거나 혹은 올라가거나 이런 쪽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오늘 그 제가 가장 그 안타깝게 봤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그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 파트별로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장에 그 뉴스를 좀 많이 늦게 봤습니다. 제가 이거도. 기아차하고 애플이 이달 중에 애플과 생산을 위해서 4조 원 규모의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애플의 정통한
어떤 전문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아차가 애플카를 생산을 담당하는 기아차의 그 미국 조지아에 뭐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게 작동을 하면서 기아차하고 그다음 기아차의 부품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쪽으로 돈이 확 몰려버렸어요. 근데 오늘 그 현대차에서는 이 뉴스가 나오니까 현대차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의 당연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그 했다고 말은 못하지만 이미 이렇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을 것이다 하고 그 미루어 짐작한데, 애플에서 자동차 생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라고 다들 이제 확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거의 흔들었던 부분이 기아차하고요. 기아차가 지금 조정받았다가 오늘 그 뉴스에 이제 다시 또 재상승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여기에 부품 들어가는 만도,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강했고요. 시간에도 같이 참고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급등을 했고, 그 다음, 부품주 중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형테크하고 상신 브레이크를 제가 뭐죠, 투자 유예 지정 풀리면 들어가려고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어제 한번 강하게 빼올리고, 어제 빼올릴 때도 뭔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올리다가 이제 세력들이 확 눌러가지고 단일가 지정 안 되게 하려고 확 누르는 바람에 좀 밀렸는데, 이게 진짜 뉴스가 뜨면서 급등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어차피 놓쳐버렸으니까, 못 잡았으니까 일단 대장은 구형테크다, 부품주 중에 요렇게 일단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상신 브레이크도 따라가다가 지금 조금 약한 느낌, 그리고 화신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거 여기서 올라갈 때 힘이 강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모베이스 전자도 그 윤석열 관련주로 움직였었는데 오늘 자동차 부품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갔고요. 뭐 평화전공 이런 종목들, 아진산업 이런 식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대부분 몰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구형테크가 5,200만 주 거래되고요. 그 거래량 이쪽으로 다 몰렸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세가 몰려오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쪽은 대체로 힘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안 터졌으면 오늘 제가 가진 종목 조금 좋을 뻔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이미 이렇게 돼버렸고, 이 뉴스가 일단 기사가 나왔는데 현대차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어떤 뭐 4조 규모의 정식 계약 체결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달 중 했으니까 이제 2월 3일이니까요. 일단 내일 정도 됐을 때 이 뉴스가 안 나온다면 이 상황에서 또 더 급등하기에는 조금 벅차죠.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대차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심정으로는 거의 99% 하는 것 같아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급등시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여기서 또 상한가를 더 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쪽으로 뒤늦게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차피 못 잡았으니까요. 뉴스를 너무 늦게 봐가지고 이건 뭐 거의 뭐 늦게 볼 것도 없었죠, 그죠? 미리 다 캐치하고 있던 사람들이 잡아갖고 아침에 벌써 한번 이렇게 땡겨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뒤에 찾아보니까 이 뉴스가 뜨고 뒤에도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못 잡았기 때문에 이쪽은 저는 포기를 하고요. 내일은 하루쯤 쉬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왔던 사람들이 잠시 쉬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쪽으로 수요가 계속 몰리니까 다른 쪽이 이제 계속 다른 쪽 팔고 이쪽으로 오겠죠, 사람들이, 단타하는 사람들이. 근데 하루 쉰다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매매하는 쪽으로 주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이 6만원 밖에 안 나온 것은 오늘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P성하고 나인테크, 태경BK, 파버나인 요렇게는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AP성은 3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됐었죠. 보시면 하루 이틀 3일째입니다. 단일가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늘까지 올라와 가지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단일가 풀렸으니까 여기서 강하게 밀어 올릴지 아니면 조정받고 갈지는 세력 마음이겠죠. 일단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잘 잡았으니까 그대로 계속 AP성 한 6% 정도 수익 났으니까요. 그냥 홀딩해서 계속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인테크는 급등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자동차 부품 쪽으로 확 가버리니까 못 밀어올리고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이 자리가 거의 급등해가 상한가 꽂을 자리로 보여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어서 쉽게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종목은 그대로 계속 따라서 가볼 생각입니다. 2차전지는 현재 가장 괜찮은 테마에 속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버나인인데요. 이 앞쪽에는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차고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 소화 과정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좀 긍정적이었던 것은 5분봉입니다. 아침부터 계속 누르다가 장 마지막에 들어 올려서 끝났다는 그런 점이 좀 긍정적이었고요. 지금 현재 단일가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매물만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면 삼성에서 키오스크에 진출하겠다 했기 때문에 삼성이 진출하면 이 부품 공급하는 파버나인은 수혜를 볼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실적 보시면 이 코로나 수혜주로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대부분 다 주문하는 기계 이런 거를 다 설치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직원들 줄이고 막 하면서 그런 추세로 해가지고 지금 실적 보시면 2019년도에 적자였지만 2020년도에는 보시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특별하게 심하지만 않다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전부 다 여기보다는 월등히 높아지는, 지금 대충 이렇게 보셔도 1200, 1300, 한 1400억 정도 나올 것 같죠. 이러는 정도면. 그럼 여기 1400억 매출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 나오면 전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플러스 되고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엄청 많았는데 뭐 흑자 전환 이렇게 된다면 그 재료로 한번 튀지 않겠냐 싶어서. 그리고 키오스크 삼성 진출하는 이 부분도 호재니까 미래로 봤을 때도 괜찮다 이런 의미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웍스하고 이글베선 정리했습니다. 이글베선 아침에 딱 보니까 이게 우진변지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열병 쪽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돼지열병 아니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글베선 하락하기 전에 아침에 바로 여기서 바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본전선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오늘 제일 아까웠던 게 동화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동화성이 왜 아까웠냐면 5분봉인데요. 이 종목이 제가 몇 번 경험해 봤는데요. 여기서 주로 경험해 봤는데 어느 정도 끌어올리다가 쫙 밀어가지고 꼬리를 길게 다는 버릇이 있습니다. 윗꼬리 잘 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올라가길래 이거 분위기가 윗꼬리 달고 누르는 조짐이다 싶어가지고 일단 팔았습니다. 이건 진짜 잘했어요. 오늘 제가 동화성을 16,750원에 팔았습니다. 자, 여기서 못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까지는 잘했어요. 팔았는데 그 다음 툭 떨어지는 이 순간에 여기서 잘못해버렸습니다. 뭘 잘못했냐면 자동차 관련 주가 막 올라가길래 이럼 동화성도 자동차 부품이니까 얘도 같이 가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서 다시 잡아버렸어요. 다시 잡아버렸는데 쭉 빠져갖고 하락해버렸습니다. 그냥 여기서 팔고 가만 놔뒀으면 수익 실현하고 이것도 한 4, 5% 정도, 5% 넘었을 거예요. 한 6% 정도 됐나? 수익 실현하고 그냥 쭉 놔뒀으면 이익 실현해갖고 거의, 수익 마감할 거를 여기서 잘못 잡아가지고 하락해가지고 수익분을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전으로 정리된 겁니다. 결론은. 약간 벌어서 팔았는데 여기서 잡았는데 하락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대충 퉁치면 본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화성 판 건 잘했는데, 여기서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이게 기아차하고는 관계없는데, 실수로 다시 잡아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빨리 정리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종가에 손절하면서 이 벌었던 거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동화성이 개인적으로 좀 아까운 종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신규로 편입한 종목은 오디텍입니다. 이 종목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쭉 보다가 보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힘이면 이 앞쪽에 있는 이 매물들을 무시하고 그냥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갭으로 떠갖고 쭉 누르길래 돌리게 싶어가지고 한 6170원 이 정도에서 잡았을 겁니다. 아마 돌길래 이것 좀 확 돌리지 싶어가지고 6170원인가를 잡았어요. 어디태? 6170원, 6180원 그렇게 잡았네요. 6170원에 한번 잡고 그 다음 6180원에 한번 잡고 두 번에 거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모양은 안 좋습니다. 갭으로 떠갖고 원봉으로 눌렀는데 이게 그 누르는 힘이 거의 다 소진되고 나면 뭐 음봉이 한번 더 나오고 양봉이 나오든 어떻게든 이 누르는 힘이 다 소진되고 나면 돌려가지고 위로 강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종목 그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길래 반도체 관련주 쭉 보다가 종목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었고요. 유동 물량이 790만 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동 물량이 아주 작죠. 급등시키기 딱 좋은 유동 물량이고, 그 다음 설명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비메모리 반도체 칩하고 센서, 센서 모듈 이런 거를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속 회사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장 핫한 게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이죠. 그래서 비메모리 글자 들어가면 무조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실적을 딱 봤는데 실적은 지풀도 좋은 거 없었어요. 비슷합니다. 전년도 하고 올해도 비슷할 것 같고 예상이 비슷하고 적자 안 나는 정도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부채비율하고 유보율 봤는데 부채가 없습니다. 거의 유보율은 엄청나죠. 그래서 회사가 자금력이 엄청나게 탄탄하고 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어떤 그 뉴스만 터지면 이쪽에 집중문가를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글벳하고 뷰옥스 팔아가지고 200만원치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승부를 걸었던 태경 BK에 이어서 오디텍에다가 또 200만원 비중을 실었습니다. 이게 근데 오디텍 같은 경우는 당장 돌아서 가기는 좀 힘듭니다. 이 종목이 보시면 꼬리 상당히 많이 달았죠. 윗꼬리를. 그래서 이건 띄워놓고 그냥 계속 누르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쭉 끌어올리다가 음봉으로 빼고 나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쭉 급락했다가 다시 돌렸죠. 그래서 요 정도 돌려놨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매물만 정리되면 오늘 여기서 시초가에 돌았던 사람들 손절하는 물량 이건 거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침에 이 시간의 거리에서 상한가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줄 알고 막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갭으로 떠서 출발하니까 들어왔는데 쭉 밀어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다가 지금 못 팔고 있는 사람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물린 사람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대충 이것도 이렇게 선 꺼보시면 저는 대충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주로 보는데요. 이 선 딱 꽂고 보면 이 위에는 현재 최근의 매물은 거의 없죠. 이게 주봉이나 월봉 보면 매물이 있습니다. 앞에 여기 매물이 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주봉 보셔도 앞에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최단기간에 최근에 물린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좀 오래된 물린 사람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만 벗기고 돌려 올리면 위로 강하게 한번 올라가지도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크게 안 빠지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테마로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돌리면 위로 강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2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게 보는 오늘 그나마 괜찮았던 태경 BK입니다. 오늘 탄소 중립 친환경 관련주들이 급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켜봤는데 그린케미칼이 아침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좀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대장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실적 나왔는데 3분기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난한 실적인데 워낙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올리긴 조금 벅차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단점. 대성 파이텍 같은 종목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면 했었고 KC코트렐, 이건산업 전부 다 양봉으로 돌리죠. 그래서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 줄만 했는데 의외로 기아차 관련 뉴스 나오면서 이쪽으로 다 가버리는 바람에 크게 못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 개인적으로 태경 BK는 탄소 포집 관련해서 친환경 쪽으로 1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태경 케미칼이 오늘 괜찮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또 좀 속상한 게, 제가 어제 태경 케미칼 100만원, 태경 BK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또 태경 BK가 더 좋다고 얘 팔고 저쪽으로 다 옮겨버렸는데, 차라리 반반 나눠놨으면 얘는 9% 올라갔고 얘는 4%밖에 안 올라갔는데, 좀 후회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경 케미칼은 드라이아이스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태경 BK는 모회사니까 태경 케미칼 날아가면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탄소 포집 뭐 이런 걸로 해서 친환경 관련해서도 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시간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 종목은 잘만 하면 시세를 한번 줄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봉으로 봐도 뭐 차트 모양이 나쁘지 않고, 월봉으로 봐도 최고점을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시장 흐름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정시가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막 이렇게 팔고 있는 걸로 봐서 힘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계속 걸립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을 5,4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시키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쪽에다가 베팅을 계속 걸고 있어서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벅차지 않느냐. 그렇게 아래로 빠지기도 힘들지만 위로 급등하기도 좀 힘든 상황. 그래서 그냥 횡보 정도로 느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비중 조절해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 붙여주시면 제가 등록해 놓고 저도 같이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